레바논은 이스라엘 영토 반밖에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소국인데요. 대략 우리나라의 경기도 크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중해에 접해 있는 위치 덕분에 예부터 좋은 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중동의 진주라는 별명도 붙습니다. 레바논은 수십여 종파가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중동 제1의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동무역과 금융의 허브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1970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경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레바논은 옛날부터 교육의 중심지로 번영해 왔고 기원전 3000경부터 페니키아인이 티레, 시돈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동로마 제국 시기 종교 분열로 중동 대부분의 지방이 오리엔트 정교회를 받아들여 분리될 때 레바논은 칼케돈파 가톨릭을 지지함으로써 가톨릭 계열의 마론파가 주류가 되는 기원이 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에게 정복된 후부터 아랍파 이슬람화가 진행되었고 십자군 시대에는 다시 기독교 세력의 지배를 받지만 1516년에 오스만 제국에 정복되어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자치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자 마론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파인 드루즈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되자 이 분쟁에 프랑스의 개입으로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전하자 1923년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레바논의 국경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레바논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영역인 베카 계곡, 레바논 북부와 트리폴시티, 레바논 남부를 레바논에 편입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무슬림이 대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가 다수였던 레바논은 무슬림의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경선을 새로 그어버린 이후 기독교 비율이 80%에서 50%로 뚝 떨어지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레바논의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1926년 레바논은 시리아에서 분리되고 1944년 1월에 완전 독립을 달성합니다. 독립 과정에서도 종교 문제 갈등이 심화되지만 국민 협정으로 다수인 마론파 기독교도가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수니파가 국무총리, 시아파가 국회의장 등 각 종파들이 강요와 군의 직위를 나누어 가지고 권력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정이 안정되어 갑니다. 레바논은 복잡한 종파의 대립을 배경으로 독특한 종교연합국가가 형성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랍 여러 나라에 물자와 정보 제공의 중간자적 역할로 독자적인 번영을 유지하지만 이스라엘 건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중동전쟁에 말려들면서 레바논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독립 후 레바논에는 아랍 민족주의가 유행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레바논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는데요. 그 와중에 기독교계 샤문 대통령은 기독교 세력의 확대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원수의 자리를 유지하려 하자 열받은 이슬람 세력은 국민통일전선을 결성하고 1958년 5월 전국적으로 폭등을 일으켰으며 수도 베이루트까지 파급되어 정부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치가전이 벌어집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샤문 대통령은 미국에게 개입을 요청하였고 미군이 개입하면서 대통령 선출을 국회에 맡겨 일단 사태는 수습됐지만 3개월간의 내전으로 2,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군도 2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제1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들은 요르단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요르단 국왕인 후세인 1세는 팔레스타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은 세력을 키워갑니다. 더군다나 아랍권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였고 1964년 팔레스타인들은 아메드 슈커리를 수장으로 내세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창설하게 되고 1969년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기구로 변화됩니다. 이들은 각종 테러를 일으켜 요르단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수차례 내전이 발생하고 특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 강경파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기구는 동시다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열받은 요르단 국왕 후세인 1세는 1970년 9월 15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진압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검은 9월 사건이라고 부르며 이때 살아남은 과격파 팔레스타인들은 검은 9월단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진입해 11명을 사살하는 뮌헨 올림픽 참사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숙소 옆이 한국 선수단 숙소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했을 것 같네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검은 9월 사건 이후 레바논으로 거점을 이동하여 레바논에 자리를 잡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테러 활동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 하는데요. 기독교 마론파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는 원래 이슬람인이 살던 땅이라 어떻게 돌아가던 관심이 없었습니다. 1975년 4월 레바논 정부가 마론파 교인의 회사에 어업권을 주자 시아파 어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저항운동을 벌이는데 이때 레바논군이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자극받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기독교 마론파 교회에 총격을 가하면서 레바논 내전이 시작됩니다. 레바논은 기독교계와 이슬람계가 서로 대립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수도인 베이루트는 이슬람교도와 팔레스타인 난민이 많은 서베이루트와 마론파가 거주하던 동베이루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976년 5월 레바논 정부는 내전이 점점 수습 불가 상황으로 치닫자 시리아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고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론파 내에서도 시리아에 대해 반발 세력이 생겨나고 결국 이들은 레바논 군단이라는 민병대를 결성하여 시리아군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상대로 전쟁을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레바논 군단은 자신을 지원해줄 세력이 필요했고 이때 눈치 빠른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단의 지원자로 레바논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레바논 내전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